네, 오늘도 산책 나왔습니다. 오늘은 방송 장비가 좀 열악합니다. 마이크도 안 들고 나오고 그냥 갖고 있는 카메라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헤즈볼라가 드디어 이스라엘을 공격을 했답니다. 지난 티샤 베아브라고 해서 이스라엘의 명절, 그날은 금식일, 25시간 금식일이기 때문에 아마 그때 공격할 거다 했는데 정작에 이란은 침묵을 하고 말았고요.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못한 이유는 전적으로 미국이죠. 미국에서 항공모함, 또 전술 핵무기, 잠수함까지 보냈다고 하니까 겁을 먹은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은 이란으로부터의 공격을 모면할 수는 있었는데 정작에 자기네 수장을 잃어버린 하마스, 또 저 위쪽에 헤즈볼라, 이쪽은 가만히 있질 않겠죠. 그래서 드디어 오늘 공습을 감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습할 것을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방적 차원에서 이스라엘이 먼저 공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헤즈볼라는 맞대응해서 지금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 비상체제에 들어가 있습니다. 세계 역사를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어떤 걸 느끼냐면 한 가지의 흐름이 있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또는 동에서 서로 하여간 흘러내려가듯이 이 세계 역사는 흐름 속에 우리는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세계 역사를 움직이는 역사라는 게 결국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움직이는 몇몇 주요 인종이 있는데, 민족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유대인이다. 그래서 오늘은 유대인에 대한 공부를 조금 더 자세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티샤 베아브가 그러니까 무슨 날이냐면 모닝 데이예요. 그러니까 애도하는 날이죠. 무엇을 애도하냐, 그 공교롭게도 우연치 않게도 하필이면 그 아비볼 9일차 되는 날에 과거에 이스라엘 성전이 불타 없어졌거든요. 근데 그게 한 번이 아니라 그 처음에 불타 없어진 거는 기원 전 얘기입니다. 기원전에 그 누구냐, 신바벨로니아에 의해서 이 불타 없어졌던 거를 이제 재건축을 했죠. 그래서 재건축을 한 거를 2차 성전이라 그러는데, 그 2차 성전, 솔로몬의 2차 성전, 지금 가면 우리가 그 뉴스에 맨날 나오는 웨스턴 월, 서쪽 벽이라고 하는 게 그 일부분이거든요. 그 서쪽 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시대별로 이 석축을 쌓은 모습이 달라요. 1차적으로 밑에 있는 석축하고 중간에 있는 석축하고 그 상단부에 있는 돌들이 색깔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크기도 달라요. 그 얘기는 증축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무너졌던 걸 다시 세우고 했다 이 말이거든요. 2차 성전도 결국은 언제 불타 없어졌냐면 바로 그 66년 AD 66년 여름에 일어났던 반란에 의해서 반란을 로마가 이제 진압하는 과정에서 70년도에 완전히 불태 없어진 사건, 그거를 이제 티샤 베아브의 중심 사건으로 보거든요. 근데 이 티샤 베아브를 보는 시각은 유대인들은 그냥 모닝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애도한 뿐만 아니라 그날을 또 뭐라고 부르냐면 하메레드 하가돌이라 그래요. 하메레드 하가돌, 그 Great Revolution이라 이 말이에요. Great Revolution, 그들이 항거했던 날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항거의 역사는 기원 전 166년부터 시작이 돼요. 기원 전 166년에 그 당시는 이제 로마 압제가 아니라 그 이전에 있었던 그 아수르라고 하는 국가에서 통치되고 있었을 때 거의 그 봉기의 동기는 거의 동일해요. 지나친 세금 착취, 그 다음에 그들의 종교생활 억압,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BC 166년 6월 달에 그 누구냐면 그 형제가 있어요. 마카비 형제라고 유명합니다. 마카비 형제가 리볼트를 봉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성공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레볼루션이라고, 혁명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마카비 혁명이 성공을 한 케이스가 한 번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BC와 AD를 가르는 시점쯤에 이제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하는데, 유대를 점령하고 통치를 하는데, 그때 첫 번째 일어났던 로마의 항거한 그게 바로 66년에 있었던 지금 그 티샤베아브, 예루살렘이 불타던 날을 기념하는 것은 사실은 그것을 기념하는 겁니다. 그것을 애도하고 66년에 봉기를 일으켰다가 70년에 예루살렘이 불타 없어지고 73년에 디도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진압이 된 사건, 그 사건을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심각하게 불타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2차 성전도 무너졌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제 제3차 성전을 지으려고 이미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모든 장비가 준비되어 있고 필요한 그들의 바이블에 적혀 있는 모든 것들을 준비해 놓은 상태에서 지금 이제 이스라엘을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스라엘이 한 번 봉기한 게 아니라 로마에 대해서 3번에 걸쳐서 리볼트를 해요. 66년에 있었던 거 말고도 중간에 110년쯤에 한 번 있고, 제일 큰 거는 맨 마지막에 132년에서 135년 사이에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가 하드리아누스란 말이죠. 하드리아누스 5현제 중에 한 명인데, 이 하드리아누스 황제 때 또 한 번 봉기를 합니다. 그걸 바르 코크바의 난이라 그래요. 코크바의 아들 이 뜻이에요. 코크바가 이제 봉기를 했는데 완전 실패한 거죠. 실패하고 이 하드리아누스의 명에 의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완전히 소개시키는, 이스라엘 땅, 유대 땅에서, 특히 예루살렘 땅에서 살지 못하게 쫓아낸 사건. 그 사건에서 이제 그 디아스포라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뿔뿔이 흩어짐을 당했다. 본인들이 원한 게 아니라 강제적으로 해산당했다. 그래서 그걸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그 디아스포라가 결국은 오늘날의 유대인들을 만든 거예요. 오늘날의 유대인들의 모습을 만든 거죠. 그 디아스포라 당한 유대인들, 그리고 나라 없이 떠돌다가 1948년이 되어서야 다시 되찾은 나라가 바로 지금의 이스라엘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로부터 1000몇백 년간을 나라 없이 살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이 당한 고통은 뭐 이루 말할 거 없는 거죠. 좀 버릴까 싶으면 빼앗아가고, 좀 모았나 싶으면 다 착취해가 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뿔뿔이 흩어져서 전 세계에서 살게 되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살았던 곳들이 이제 그 예루살렘 땅에서 이제 뿔뿔이 흩어져서 제일 많이 간 곳을 과거에 바벨론 땅, 그들의 조상의 땅, 그러니까 그들의 조상 중에 가장 중요한 인물이 아브라함인데, 그 아브라함이 살았던 땅, 그게 이제 바벨론 땅 남부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그 바벨론 땅에 가서 살다가 또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세계적으로 변화가 생기면서 이제 드디어 유럽으로 그 유럽 중에서도 첫 번째 그들이 택한 나라는 스페인이었죠. 스페인에 마침 그 710년 11년 사이에 무슨 사건이 일어나냐면 570년에 그 지금의 그 헤즈볼라 그리고 하마스, 이란, 대부분의 중동 국가들이 이제 아랍계란 말이죠. 이 아랍계하고 유대계가 조상을 쫓아 올라가면 아브라함에서 만나요.
그런데 피를 나눈 형제이면서 불구하고 하나는 적자이고 하나는 서자였기 때문에 서자가 이스마엘이고 적자가 이제 이삭이란 말이죠. 그 관계 때문에 결국은 이스마엘 서자가 쫓겨나고 그 쫓겨난 이스마엘의 후손의 역사가 지금의 아랍인들의 역사라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 아랍인들, 지금의 헤즈볼라, 그리고 하마스, 이란, 뭐 사우디, 뭐 다 포함해서 이 사람들이 이제 국가를 형성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570년에 누가 태어나냐면은 이스마엘의 후손인 지금의 무슬림 이슬람 종교의 시작에 있는 모하메드라고 하는 인물이 사우디아라비아 땅에서 태어나죠. 그리고 이 성년이 되고 이제 나라를 다스릴 만한 나이가 되는 40세가 되었을 때 드디어 이제 칼을 들고 또 한 손에 쿠란을 들고 이제 정복전쟁을 시작을 해서 쳐들어간 서유럽의 첫 번째 나라가 바로 어디냐면 아프리카 북부를 거쳐서 스페인이에요. 그게 이제 710년 11년의 일이거든요. 그때 유대인들이 같이 그 땅으로 들어가요. 스페인 땅에 들어가서 그 스페인 땅을 이제 경영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 스페인 남부 지역, 지금의 코르도바 일대를 이제 시작해요. 알람브라 궁전이 있는 이 일대에서 이제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를 하게 되죠. 그리고 거기서 사는 시간이 무려 그때로부터 1400년대 말까지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을 공을 들여서 스페인을 부국으로, 강국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스페인이 이제 대항해 시대에 선두에 서게 되는 이유도 유대인들의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원래 스페인은 카톨릭 국가거든요. 카톨릭 국가였기 때문에 스페인을 점령하게 되는 페르난도하고 이사벨라가 이제 다시 복귀를 하죠. 카톨릭으로의 복귀. 그 이전에 수백 년간을 무슬림 하에 있었던, 이슬람 하에 있었던 나라를 다시 카톨릭으로 복귀하는 거를 리콘키스타라 그래요. 리컨커 했다 그랬죠. 리콘키스타 하면서 이 스페인을 일구었던 유대인들을 이제 쫓아내기 시작합니다. 종교적인 이유로 카톨릭으로 귀화하면, 카톨릭으로 개종하면 살 수 있게 해주고, 카톨릭을 거부하면 이제 쫓겨나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 그들의 유일신은 엘로힘, 아도나이, 그 엘로힘을 배반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스페인 땅을 떠나죠. 스페인 땅을 떠나서 여러 곳으로 또다시 디아스포라 당하는데, 그 중에 이제 뭐 이탈리아도 가고 베네치아도 가고 다시 중동 지역으로도 가고 모로코로도 가고 또 다시 자국 원래 있었던 예루살렘 쪽으로도 옮겨가고 막 이래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주요 핵심, 가장 힘 있는 유대인들은 어디로 갔느냐? 네덜란드로 갔다는 거죠. 네덜란드로 가서 네덜란드에서 제2의 스페인을 꿈꿉니다. 그래서 제2의 스페인을 만드는 과정 속에 한번 경험을 해봤거든요. 모든 것을 바쳐서 스페인을 일구어냈는데 나중에 보면 빈털터리로 다 쫓겨났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이 네덜란드도 사실은 이제 그들을 보호했다기보다는 그들이 살 수 있도록 이제 해주었기 때문에 이제 네덜란드에 살았는데, 마침 이 바다 건너, 대서양 건너 새로운 대륙이 그들이 살았던 스페인에서 출항했던 그 콜럼부스라고 하는 1492년에 콜럼부스라고 하는 인물,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프랑스의 그 메라자노라고 하는 인물, 또 영국의 헨리 허슨이라고 하는 인물, 이 인물들이 한결같이 어디를 발견하냐면 바로 미국 북쪽 지역을 남쪽에서 북쪽을 발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1500년대 초반에 1525년에
그 지오반니 베라자노라고 하는 프랑스 선장이, 근데 그의 고향은 이태리인데 그 선장이 이제 지금의 뉴욕 외곽 지역을 발견을 한 거죠. 그리고 들어오진 않았고 그 다음에 1609년에 헨리 허슨이라고 하는 영국 선장이 네덜란드 배를 타고 고용되어서 동인도 회사라는 기업의 회사에 고용이 되어서 이 뉴욕 땅에 들어오게 돼요. 그런데 이제 그 소식을 들은 유대인들 네덜란드에 있었고 또 다른 세계 각지에 있었던 유대인들의 관심이 바로 이 신대륙에 향한 거죠. 오늘날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자꾸 우주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도 거기는 불모지잖아요. 먼저 깃발 꽂으면 그 주인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불모지였던 북미 대륙에 대한 관심이 급속히 증가하게 된 거죠. 그래서 1609년에 발견된 뉴욕, 거기를 이제 얼마 안 있다가 1654년에 23명의 유대인들이 이 뉴욕항에 발을 디디면서 이 미국의 개척 역사가 시작이 돼요. 유대인들의 미국 개척 역사는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그리고 와서 보니까 정말 아직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헌법도 없고 통치자도 없고 종교적인 탄압도 없고 그런 거예요. 더더구나 종교적인 해방을 위해서 유럽 각지에서 그 자국에서 탄압받고 있었던 사람들이 영국에서는 소위 청교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영국 헨리 8세가 만든 성공회, 국교화 시켜버리고 카톨릭으로 변질되려고 하는 성공회에 거부감을 느끼고 이 대륙 땅에 와가지고선 청교도란 이름으로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고 있는 참이기 때문에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너무 좋은 거죠. 그들을 종교적으로 탄압도 안 하고 오히려 자유롭게 해주려고 하는 성향이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넘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이 네덜란드보다도 이제는 북미 대륙 중에서도 이 뉴욕을 중심으로 하는 위아래, 보스턴, 그리고 밑에 쪽, 그리고 시카고, 이 지역에서 이제 살기 시작하면서 유대인들은 결론을 내린 거죠. 여기다. 다른 데가 아니라 바로 여기가 그야말로 우리들의 마지막 이 자녀들을, 후손들을 편안하게 안전하게 살릴 수 있는 곳이다 라고 판단을 해서 이제 살기 시작한 곳이 미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모든 힘의 결집이 이제는 이 미국 땅으로 옮겨오게 된 거죠. 그리고 그들은 이 미국 땅에서 하나하나씩 일구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만든 지가 벌써 1620년대부터 지금 2000년, 2024년이거든요. 이 땅을 유대인들이 포기하겠습니까? 미국의 핵심은 여러 인종, 다민족이 살고 있지만 미국의 핵심 민족은 불과 1600만 명밖에 안 되는 전 세계적으로 유대인들이 전체의 대부분의 주요 권력들, 그리고 주요 지점에, 특히 경제적인 부분에 쥐고 있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을 세계사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민족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유대인들이 만들어낸 국가가 지금의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미국과 이스라엘은 동체예요, 동체. 그러니까 두 군데 있을 뿐이지 같은 국가다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헤즈볼라가 또 이란이 뭐 보복한다, 티샤 베아브 날 한다, 이렇게 했는데 미국에서 핵 항모, 핵 잠수함을 막 보내니까 못한 거죠. 그러니까 힘의 논리에 의해서 전 세계에서 미국을 당해낼 국가는 이제는 아직 없잖아요. 그 얘기는 이스라엘 유대인을 당해낼 민족이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티샤 베아브 날, 다시 말해서 그 25시간 금식 기도하는 날, 그날 공격할 것이다 였다고 하는 추측이 이제 어긋나게 된 거고, 이라는 발을 빼고 있는 거고,
정작 당사자인 헤즈볼라하고 하마스만 이제 국지적으로 로켓 공격을 시작을 오늘 이제 했는데, 레바논 쪽에서 이제 로켓을 많이 발사를 했는데 대부분이 방어가 됐다 그러죠. 피해가 거의 없는 것으로. 이제 날이 밝아봐야 알겠지만 이제 피해가 있겠지만 그다지 크지 않다. 오히려 이스라엘은 선제 공격을 해서 오히려 헤즈볼라에 큰 타격을 입히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세계를 움직이는 힘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 세계사를 볼 때는 그거를 봐야 되는 거예요. 세계사를 그냥 그 종이에 쓰여져 있는 문자로 읽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생동하고 있는, 움직이고 있는, 울퉁불퉁 튀어나와 있고 밑으로 들어가 있고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그 사람들의 움직임 속에 세계사가 이루어져 가는데, 그 흐름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는 탑 1 국가인 이 미국 때문에, 그리고 그들을 조종하고 있는 유대인 때문에 이스라엘을 헤즈볼라나 하마스가 아무리 공격을 해도 이길 방법은 없다. 만약에 미국이 발을 빼지 않는 이상은. 근데 그 미국을 조종하고 있는 이들이 한결같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승산은 어디에 있느냐? 이스라엘에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될 것이냐? 계속될 겁니다. 오랜 시간 계속될 겁니다. 심각하게 유대인들이 그들의 하나님인 엘로힘 아도나이에게 심각하게 반역을 하거나 그러지 않는 이상, 근데 심각하게 반역을 하고 있기는 해요. 가장 심한 게 지금 이제 세계적인 이슈는 바로 LGBTQ인데, LGBTQ에서 가장 앞장서고 있는 민족이 또 이스라엘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중에서도 리버럴한 유대인들. 근데 그들이 오피니언 리더이면서 그들이 영향력이 가장 큰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더 많아지고 심각해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이스라엘을, 유대인을 다시 한번 경고 차원에서 어려운 시간을 주지 않는 이상은, 그 이전까지는 미국이 주도하는, 유대인들이 주도하는 세계 역사는 계속될 것이다. 그렇게 예측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결론은 나오죠. 다른 얘기 그만두고 나는 그러면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이냐 라고 생각할 때, 만약에 경제 행위를 하는 사람이다. 직장을 갖고 있고 또 뭐 주식도 하고 증권도 있고 은행에 의존하고 있고 뭐 이런 차원이다. 그러면 유대인들을 잘 와치하면 돼요. 아주 쉽습니다. 성공하는, 돈 버는 가장 빠른 쉬운 방법은 유대인들이 움직이는 대로 움직이면 100% 성공입니다. 이건 굉장히 큰 팁인데요. 다른 데서 찾지 말고, 중국인들, 뭐, 아랍인들, 이런 데 찾지 말고, 유대인들이 어디에 투자하고, 어디에 뭐 하고 있는지를 잘 와치하면서 그거 쫓아가요. 그러면 그냥 버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가장 리얼한, 가장 표면적으로 중요한 부분, 돈이라고 하는, 금전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는 그렇고, 그리고 이제 세계의 역사의 흐름을 주도하는 것을 생각할 때는 이렇다, 이 말입니다. 아침 산책 나와서 이런저런 얘기 해봤습니다. 뉴욕입니다.